그래서 실무 적용 전에 고려사항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간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과세 원칙의 국기법 제14조는 1항, 2항, 3항 5는 구성되어 있고 거래의 재구성을 하는데, 실질 기속자와 납세 의무자의 일치 여부를 판단해서 조세 경감에 대한 정도에 따라 결과적으로 조세 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오인을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주식을 인수 합병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로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분여되는 이익에 대해서 돈을 주면 의제배당이라는 소득이 과세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율의 종합소득세를 부과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약 한 50% 정도의 세금을 부과를 해요. 합병이 되면. 그죠? 그리고 이제 적격 합병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자, 그런데 피합병법인의 주주, 즉 합병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합병법인에게 주식을 팔고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세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3억 미만은 20%, 3억 초과분에 대해서 25%를 과세하니 20%에서 25%에 대한 50%보단 저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양도세를 낸 다음에 모자회사 관계에서 합병을 하면 적격 합병 요건에 해당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합병을 하느냐, 주식을 팔고 나서 합병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무려 25%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거래 재구성을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죠. 자본거래에 대해서도 거래 재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대법원 판례 사항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실질 기속자 납세 의무자가 일치합니까? 일치하죠. 피합병분의 주식을 양도하는 양도자와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조사의 경감에 대한 정도에 따라 결과적으로 조세 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봐서 과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세청에서는 과세를 한 사례도 있고요. 다행히 조세심판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지만 주식을 양도하고 합병을 한 사례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거래를 재구성해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고 25%에 대한 양도세가 아닌 50%의 고율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업 양도 이후 합병, 자녀법인 합병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거래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세 회피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아무리 주장을 해봤자 국세청은 과세권자들은 세금에 대한 높낮이를 비교해서 조세 회피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 조세 회피 의도보다는 거래 재구성을 해서 실질 기속자 납세 의무자의 일치 여부를 판단해서 이게 과세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조심을 해야겠죠. 준비를 해야 되고. 실무 적용 전에 반드시 실질 과세 원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적용을 하고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건 완전 포괄주의였는데 개별 거래 가액 산정 규정이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즉 아까 상증법 제40조에 전환사채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에 있어서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범위를 이제 설정해 놨으니까 개별 가액 산정 규정이 과세의 범위의 한계를 한 거는 개별 가액 산정 규정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거래 행위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라는 것이 최근의 판례입니다. 즉 특수관계자한테만 과세해야 되지 이것을 완전 포괄주의에 따라서 개별 규정에 나와 있는 범위를 넘어서까지 포섭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상증법 제4조 1항 제6호에서는 다시 한번 개별가액 산정 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의 한계를 넘어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 행위까지도 과세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완전 포괄주의가 별도의 규정의 범위를 넘어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까지 포섭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이 주는 어감, 완전 포괄주의가 주는 어감 때문에 우리 세무인들이 불합리한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국세기본법과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그리고 완전 포괄주의에 대한 명확한 범위와 한계 그리고 어떤 때 적용되는지를 철저하게 공부하셔서 과세관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그 대응이 하나하나 쌓여야 또 무리하게 이 법을 회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법이 개정이 되고 또 법이 개정이 되고 과세를 할 때 있어서 법률에 따라서 근거를 하고 그렇게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어야 우리 사회가 투명해지고 이 국세청과 납세자에게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관계가 지속되려면 우리 세문 대리인들이 조금은 불편하시지만 조금은 더 다퉈주시고 조금 더 목소리를 내주셔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물론 저보다 다들 똑똑하시고 뭐 현명하시겠지만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해서 좀 좋은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은 제 바람입니다. 네. 또 뭐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 뭐 어떤 입장에 처해져 있는 특수한 사람한테 뭐 불편한 감정을 주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왜 말을 저렇게 험하게 하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뭐 잘 들으셔서 감사하고 제 취지야 그리고 제 대법원 판례에 대한 명확한 판시사항 그리고 그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 이 강의지 다른 목적은 없다. 이런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